제가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 1등 하는 기업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5개 이상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 삼성전자, 뭐 현대중공업 몇 개 얘기하다 끊게요. 네. 실제로 이제 분야별로 1등 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를 작년 한 11월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그 회사를 만나서 하게 됐는데 그런 기업들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주가도 그렇고 뭐 성장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우리 미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이런 기업은 하면 희망도 주고 꿈도 줄 수 있지 않냐. 그때 오셔서 말씀했던 게 약간 무슨 예언 마냥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AI 혁명의 원년이 될 것이다 2023년. 근데 그때부터 나오시고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뭐 그때 엔비디아 이야기도 하셨는데 흐름 자체가 완전 AI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요즘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총평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시장이 한국 시장만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종가 기준 오늘 종가 기준을 보니까 저희가 나스닥이 한 23% 올랐고 네. S&P가 한 15% 정도 올랐는데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 네. 네. 한국 증시는 한 5.9% 정도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대충. 예. 그래서 한국 증시만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는 나중에 뭐 좀 얘기가 있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제일 큰 삼성전자가 가장 소외되고 있다. 네. 뭐 그런 측면이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연초 대비해도 뭐 한 160% 올른 것 같고 작년에 뭐 대비해서도 보니까 뭐 한 7배 정도 올른 것 같더라고요. 네.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보겠지만 좀 더 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한국 정신은 이제 뭐 밸류업이다 이런 거만 했지만 좀 반짝하다 사실 정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뭐 좀 좋아질까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사야 주식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안 가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이 현물하고 선물을 아주 많이 샀거든요. 예. 근데 주식 지수 오른 걸 보면 그저 그래요. 그냥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만 일방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기관이나 뭐 개인이 팔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이 생각보다 그저 그렇잖아요. 예. 이거를 좀 해결하거나 또는 이 수급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뭐 대충 보니까 외국인이 주도한 장세가 보통 뭐 1년에 한 20조 정도 사는 경우가 옛날 과거에 몇 번 있었더라고요. 네. 올해 거의 보니까 한 20조 원 정도 네. 외국인이 순매수했는데 주식이 뭐 전혀 변동이 별로 없어요. 네.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사실은. 네.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 하여튼 삼성전자가 제가 보니까 한 7조 샀고 하이닉스가 한 4조 샀고 하이닉스는 반영돼 있고요. 네. 그다음 현대차가 한 4조 샀고 네. 금융주 좀 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로 밸류업 하는 지주사나 이런 거. 삼성물산 같은 샀는데 뭐 삼성물산 오르다가 또 빠졌고 네.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기이한 현상이 생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가지고 공매도를 금지하다 보니까 네. 지수를 가지고 현선물 가지고 활용해서 많이 매매를 하는 아주 패턴이 좀 이상하게 움직였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이 시장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은 뭐 계속 외국인들이 주도하지만 한국 개인들은 또 외국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하반기에는 좀 이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하반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요인이 뭘지하고 제가 사실 요즘 어떤 거 같냐면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뭐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떤 이유에서 주식을 한번 사면 잘 안 한번 이게 예를 들어 MSCI 플레이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결국 내년 3월이나 돼야 공매도가 해소가 되는 걸로 발표가 됐으니까 당분간은 저희 그럼 시청자분들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보고 뭐 해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지금은 제일 나은 좋은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한 그래서 뭐 하반기까지는? 사실 이제 주식은 특히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이 되게 힘든 주식시장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큰 의미가 상당히 좀 잘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아시겠지만 뭐 엄청난 랠리를 했잖아요. 네. 제가 뭐 작년에 이 책을 쓰려고 할 때도 한 4조였던데 지금 17조 정도까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가총액이. 이게 가는 것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뭐 또 뭐 어디 편입된다 이러면 가고. 네. 그러다 보면 그런 추세가 계속되다 보면 안 좋은 주식이 계속 더 빠지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개인들은 따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결국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 중장기 투자를 워낙 좋아하고 성장주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주식에 그래도 좀 해야 그쪽 주식이 많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성장주가 많이 현재까지 오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성장주가 펀더멘탈이 훼손이 없다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저는 뭐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보면 사실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주가도 많이 높아져 있어요. 1위가 될 수 있겠죠, 벌써. 네, 그런데 이제 곧 1위가 될 것 같은. 네, 나는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사실 강하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지금. 너무나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를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네. 못 맞춰서 네. 그렇지 너무나 그런 염원이 큰데 또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곳들 이제 아직 1위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좀 주목받는 기업들을 추려서 유망 1등 후보 기업을 33개 기업을 추려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어떤 배경에서 또 이 같은 작업이 탄생한 걸까요? 유망이 아니고 실제로 네. 한국에서 이제 분야별로 1등 하는 기업이 한 50개가 넘습니다. 네, 세계 1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분야별로 세계 1등 하는 게 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좀 1등을 하고 있는 기업 분야별로 한 27개 기업. 어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 거고요. 네. 나머지 6개 정도는 이제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책을 하나 실제로 1등이거나 아니면 1등의 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예. 1등을 실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현재. 네. 그런 기업만 했고요. 근데 앞으로도 앞으로 좀 그걸 1등, 유지할 수 예.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 뭐 네. 탐방도 하고 네. 면담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썼던 거죠. 네. 그게 요 책인 거죠? 예, 네, 예. 여기에 그 내용이 담긴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아마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현장에 직접 가셔서 발로 뛰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신 건데 예. 뭔가 그런 과정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또 가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배경이 중요한데 네. 그 저희가 이제 제가 만나면서 네.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네.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 1등 하는 기업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네. 한 5개 이상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네. 삼성전자 뭐 현대중공업 몇 개 얘기하다 끊게요. 네. 실제로 이제 분야별로 1등 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를 네. 제가 21년도에 좀 그걸 체크했는데 알았어요. 네. 그때 뭐 최고위 과정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때부터 체크하고 계속 이제 메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작년 한 11월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그 회사를 만나서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그런 1등한 기업이 한국에 이렇게 많다 이런 자부심도 되게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주가도 그렇고 뭐 성장도 그렇고 네. 매출 1조 하던 게 한 10조 간 회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300억 이상 뭐 50억 하던 회사가 이익이 뭐 1,500억 이상 나는 회사도 많고 그러면 그런 회사는 길게 보면 주가도 100배, 200배 오르는 회사도요. 네. 몇십 년 보면 네.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런 회사들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한국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하. 우리 미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정말 이런 기업은 하면 정보도 주고 어떤 희망도 주고 꿈도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좀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보통 탐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탐방이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에 약간 전유물 같았지만 이제는 개인 분들도 뭐 전화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IR 담당자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 좋은 질문을 하고 이래야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무님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 현장하고 의사소통을 해야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솔직히. 영업 네. 비밀인가? 예. 네, 저희가- 비밀 아래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네, 이거 비밀 이스 아래까지만. 라이브 시청자분들께만 공유해 주시는 제가 이 책을 걸로. 쓰면서 네.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10번을 IR팀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네. 오. 전화를 안 받아요.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어요. 아이고. 실제로 이제 뭐 네. 일반인들은 만나기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이란 건
이 답을 캐치하는 건 어렵지만은 회사 현황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IR 팀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공시가 되고 있고 네. 그러면 회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네.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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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답을 구하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보고,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에 잘 캐치를 해야 되지,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공부를 많이 하면 잘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경쟁사라든지, 경쟁사를 꼭 가봐야 되고, 특히 아. 경쟁사를 꼭 비교해 봐야 되고요. 네. 특히 요즘은 외국 기업도 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 기업이 주가가 많이 가거나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 한국의 수주가 좀 그 경쟁사가 수주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되니까 사후에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다른 뭐 도면이지 이제 우리 리서치를 좀 개인적으로 하면은 될 수 있고요.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하나만 먼저 네. 여쭤보면 그럼 처음에 가서 1번으로 뭐 물어보세요? 딱 갔어. 저도 만났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아이언만 했어요. 딱 만났는데 네. 이제 뭐 명함 교환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예. 딱 앉자마자 뭐 먼저 물어보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아무래도 이 회사가 뭐 저는 이제 그 오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오너. 아 대주주분. 예. 네. 대주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보통 그 기업이 잘 되더라라는 거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네. 대주주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잘 조금 저희끼리 민감한데 만- 해주세요. 저희끼리만 네, 알면 그냥, 되죠. 예, 예. 대주주가 좀 배가 부르고 네. 아이 들어서 네.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싶다. 네. 그다음에 리스크 테이크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 지금에 만족한다.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러면은 회사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대주주의 생각이 그다음에 이 직원들을 잘 배려하는지, 그다음 최근에 트렌드에 맞게 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중견기업들은 대주주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주 생각이. 대주주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잘 하겠다. 네. 그러면 그 회사는 좀 비전이 아주 좋은 거죠. 아까 그 직원에 대한 대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약간 분석하기보다는 약간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개의 보험사가 있는데요. 예. 한 보험사는 그 직원에 대한 대우가 별로 안 좋기로 유명하고 예. 한 보험사는 직원에 대한 대우랑 월급이 매우 좋기로 유명한데요. 주가는 직원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 이 주가가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이 회사는 주가가 되게 낮아요. 이건 근데 물론 큰 기업이긴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월급을 많이 주는 기업에도 투자 안 하는 분들도 저는 뵀거든요. 사모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중견 기업 뭐 좀 다른가요? 아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경영의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전체 주가나 회사 경영 성적에 반영되는 오히려 뭐 약간 정말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들, 네. 직원을 잘 쥐어짜고 쥐어짜다기보다는 최선의 이제 네, 예. 적정한 그거를 그런 배우를. 회사들이 네. 뭐 잘 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죠. 급여나 이놈에서 뭐 잘해준다 그것보다는 소속감이라든지 동기부여, 뭐 교육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좀 어떻게 예, 예. 일하는지를 좀 이렇게 해주는 예, 예. 부분 꼭돈 문제가 아니라 예예예. 여기 재밌는 쿠팡 회사를 하나 얘기하고 가볼까요? 아, 네, 너무 네, 좋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뭐 며칠 전에 쿠팡에 근무하는 이사를 만났어요. 네. 나이가 30이에요. 음. 연봉이 뭐 연봉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한 4억이 넘더라고요. 넘겠죠. 많겠죠. 네. 쿠팡에 현재 이사로 근무하고 아, 있어요. 예. 네. 근데 본인이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냐니까 여자친구는 캐나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야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네. 자기는 3개월마다 3주씩 교대로 왔다 갔다 한대요. 아. 그럼 3주씩 하면 야 휴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요. 휴가 안 낸대요. 네. 3주씩 캐나다 가서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한국 정서로서는 어렵죠. 어렵죠. 그다음에 그쪽 여자친구도 또 이러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재택근무를 한다는 게 엄청난 네. 회사가 있고 네. 그날도 와서 뭐 출퇴근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 친구가 밤에 뭐 한 2시, 3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벌어주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기는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잘 회사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꼭 돈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뭐 이제 그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예. 부분에 착안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아니면 또는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상무님께서 펴내신 책도 글로벌 1등 K기업.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 업종에서 뭔가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예, 우리 예. 뭐 직원 관점, 투자자 네. 관점이 다르니까 예. 산업 관점이 있을 거고, 또 투자자 관점이 있을 거고, 예. 또 우리 20, 30대 취업하는 분들의 취업적인 관점이 그렇지. 있을 텐데, 뭐 순차적으로 하나씩 좀 예. 여쭤볼까 봐요. 예. 그걸 세밀하게 연구하신 분이니까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1등하는 K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산업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산업이 이제 뭐 화학 산업 같은 거는 네. 이제 뭐 1등이 거의 없어졌죠, 이제. 네. 그래서 경쟁력 잃고 저희 섬유 산업체로 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1등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네. 방위 산업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많고요. 아무래도 IT나 네. AI도 좀 있고 새로운 신산업도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이제 내수 산업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수출 중심의 기업들. 1, 2등 하려면 이제 수출을 해야 네. 글로벌 1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새로운 분야에 새롭게 진출한 한두 개 기업은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수출 비중이 대부분 다 한 60, 70% 이상 된다 보면 됩니다. 네. 그런 식의 산업 측면에서 이제 좀 되게 좀 이슈가 되는 거고요. 네. 투자 측면에서는 뭐 아무래도 1등 기업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1등 기업은 계속 뭐 잘 갈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째는. 네. 그다음에 기술이 두 번째는 기술이 뛰어나는 거죠. 네. 기술력이 없이 하는 거 아니면 마케팅만 잘해서 1등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미래를 보고 성장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수출 비중이 높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저는 환율도 뭐 좀 우리 환율이 좀 정체를 보이는데 네. 일본은 50% 절하할 때 우리는 한 20%밖에 절하가 안 됐어요. 네. 환율이 네. 100원에서 150원 갈 때는 우리는 뭐 지금 한 1,100원에서 1,300원. 그렇죠. 그리고 보면 환율도 저도 좀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상승 절하죠. 그래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1등 기업들이 투자 측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지수를 보면 지수가 5.9%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또 33개 기업을 11월 달에 스타트하는 이 런치하는 날부터 올 한 출판 기념 총 책 나올 때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요. 네. 그냥 단순 평균을 하면은 한 43%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훨씬 더 많이 올랐군요. 이 기업들이. 네. 이런 기업들이 뭐 어쨌든 투자 측면에서도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신 책은 사실 못 봤고 예. 그 PPT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예. 업종별로 쫙 분석을 너무 잘 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 좋아지고 화학도 좋아지고 뭐 그 전에 내수 기업 사실 요즘 이마트 주가를 보면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예, 주가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시가총액이 뭐 1조 중반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뭐 외국의 알리나 이런 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안 된 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이게 제가 요즘에 뭐 삼양식품이나 라면이나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올랐고 예, 화장품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물론 상무님에 비해서 경력이 짧지만 나름 제 경력상 이렇게 음식료주가 오르면서 다른 내수주가 빠지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예. 뭔가 이게 변했다는 얘기라서 거기서 좀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크게 보면 내수주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내수냐 아니냐가 제일 큰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내수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내수주 아닙니까? 네. 내수주에 우리가 내수 중에서 또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 롯데 하이마트 같은 거 주가가 뭐 한 8, 90%다 빠졌죠. 자, 몇 개를 볼까요? 화면에. 좀 슬프더라고요. 제가 주가. 제가 이제 보면 네. 어디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네네. 제가 몇 개를 보면 화학 산업 같은 경우가 네. 70년 만에 처음 적자로 LG 화학이 네. 적자로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거 아시겠지만 2, 3조 이익 나다가 네. 작년에 한 3,400 적자 났는데 영업이익이 네. 1분기에만 1,300 적자 난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건 일인 거고.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행편없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특정 회사를 이름을 뭐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네. 효성화학도 비슷하고 네. 나머지 뭐 인더스트리나 SK이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걸 뭐 좀 보면 됩니까 같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 기준으로 한화그룹하고 롯데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화그룹이 롯데그룹이 한화그룹보다 시가총액이 한 2배, 3배 컸었어요. 그렇죠. 자산 규모도 훨씬 큽니다. 네. 시가총액만 상장된 시가총액만 보면은 네. 시가총액 기준 했을 때 정확하게 반이지 않습니까? 반. 그러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은 아까 한 8, 90% 빠졌죠. 80% 이상. 롯데쇼핑도 뭐 빠졌고요. 롯데하이마트도 뭐 형편없이 빠졌죠. 네. 그건 잘 되는 게 없는 거죠. 내수죠. 전형적인 내수잖아 이게. 네. 이쪽은 하나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이잖아 전부 다. 오션도 마찬가지고. 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네. 수출 위주의 기업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뭐 아무리 밸류업 해도 이마트가 뭐 PBR이 뭐 1배 조금 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게 뭐 크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아, 그럼 오늘 다 개인적인 예, 저도 뭐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보시면서 여러 사례들 보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예. 이제 한 기업을 볼 때 경쟁사들을 봐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여러 기업들을 좀 보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 가닥을 좀 잡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네. 화면에 놓을 텐데요. 네. 예, 네. 예. 네, 나옵니다. 말씀하시면 네. 저희가. 이걸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 삼성전자의 시대였는데 단연 1등이고요. 매출이 한 300조 되는데 세상은 전문화되는데 삼성전자를 조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사람들이 이 책을 쓰면서 아주 많이 만났어요. 네, 네. SK 하이닉스도 뭐 부사장, 구매팀장 뭐 다 만났어요. 여러 명 만났어요. 예. 그래서 봤는데 재밌는 거는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였어요 항상.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래갔는데요. 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메모리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면 밑에 칩 설계는 보면은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미디어텍, 인텔을 빼고요. 네. AMD까지 전부 칩만 설계만 하나 했어요. 그렇죠. 네. 이 인텔은 유일하게 이 둘째 번, 세 번째 걸 같이 하고 있죠. 네. 칩하고 시스템 파운드를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또 AP라 그래서 핸드폰용 칩을 독자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시스템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도 삼성전자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삼성전자가 세 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이닉스의 이익에서 뒤졌고요. 1분기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알려진 게 팩트죠. 그 팩트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변해야 되는데 잘 변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HBM 메모리를 보면요. 네. 뭐 언론에는 수율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네. 수율이 사실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HBM을 뭐 얘기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책에 있지만 요건 뭐 중요하니까 말씀해 주시죠. 투자자도 알아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8단을 쌉니다. HBM3가 DDR5를 하나 쌓고 필름 붙이고 하나 네. 쌓고 필름 붙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8개를. 뭐 언론 방송에서 많이 했을 것 아, 같아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하이닉스 한 번 쌓아놓고 한 번에 액체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름이 잘 안 붙단 말이죠. 요즘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속도도 그런 게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네. 워낙 미시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크나 이제 막 영양을 이렇게 가는데 물량이 좀 많은 거죠 지금. 그 사실 못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HBM3E에서 이번에 새로운 넥스 넣는다고 했는데 못 넣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수율에서 제가 알지만 언론은 공포를 못 하겠고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네. 이익에서. 그래서 이미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3를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네. 2010년도에 HBM1을 개발했어요. 네. 하이닉스가. 네. 네. 무려 지금 14년 전에 개발했어요. 네. 2015년도에 삼성전자가 HBM2를 개발했어요. 네. 그때 하이닉스보다 훨씬 앞섰어요. 네. 기술이.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2E로 가면서 조금 앞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장이 없잖아요. 네. 성장이 저주였죠. 우리 돈 많이 버는데 굳이 이런 거 시장도 없는 걸 왜 해야 돼? 그러다가 2020년 초반 오면서 이제 HBM3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HBM3가 이제 엔비디아의 H100에 독점 공급하게 된 거고 지금도 아직도 삼성전자는 그걸 공급을 못하고 최근에 뭐 다시 넥스트 가는데 공급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아무래도 이제 수율 같습니다. 네. 네. 수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그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주장을 먼저 얘기하면 지금은 그런데 12단 16단 가면 우리 게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SK하이닉스는 신문에다 대고 그렇지 않고 우리 것도 충분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이 두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말이 더 조금 가슴에 와 닿으세요?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두 군데 다 많이 가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이제 HBM3에서도 그렇고 계속 들어간다고 주장을 했었고 뉴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젠선황도 우리 네. 부회장님 많이 만나고 했는데 네.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미래에도 잘 들어갈 수 있다. 네. 지금 수율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걸로 바뀌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12단으로 바뀌면 이렇게. 저는 약간은 뭐 가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잘하는 게 낫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도 주가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 24만 원 가까이 됐고 전자는 이제 오늘 8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원래 SK하이닉스는 뭐 더 잘하시지만 PBR이 2점 몇 배가 가면 그냥 무조건 고점. 그 0.9배 저점으로 지난 10년 이상을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번에 그 PBR을 넘겼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파운드리인데요. 네. 파운드리가 사실은 저희가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이재용 부회장 이거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글로벌 1위 하겠다. 글로벌 비전 2030을 2019년도에 선포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거의 점유율이 20% 가까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앞에 잠깐 보면은 지금 작년 4분기에 20% 하더니 거꾸로 가져가고 11%입니다. 11.3% TSMC 대비해서 1분기에 11.0%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수율입니다. 그렇죠. 수율이 지금 뭐 수율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수율이 너무 차이 나요. 그러다 TSMC에 비해서. 예, 네. TSMC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쪽도 어렵고 메모리도 없고 칩은 또 뭐 퀄컴 거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개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칩 하나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보면 애플 칩도 아시겠지만 2013년까지 삼성이 납품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요 16년부터 이제 TSMC가 독점하고 있는 거고 퀄컴 칩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뺏긴 거죠 메인이. 네. 그래서 그거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수율이라고 봅니다. 네. 수율이죠. 기술이 안주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어려워진 거죠 삼성전자도 지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레거시를 갖고 이제 기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 이익은 많이 날 거로 생각해요. 이익은 많이 나고 하면서 좀 좋아져야 되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고 했는데 메인 주식이 안 가다 보니까 지수도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한국의 미래인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바람은 아마 또 누구나 그렇죠. 많은 국민분들께서 그러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아닌 분들이더라도 예전보다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주가 측면에서도 많은 엄청 관심을 올랐어요. 그럼요. 네, 아까 가질 한미벤처 만한- 얘기해 주셨지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또 이제 직접 겪으신 이야기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 HBSP 인터뷰도 해보시고 겪어보시니 좀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지시던가요?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잠깐 보면요. 아, 예. 여기 하나 있는데 요게 네. 하이닉스의 용인에 100조 투자하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라인이 4개 있잖아, 그죠? 네. 아, 그러네요. 크게 보이는. 예, 네.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게. 네. 라인 하나가 한 20조 정도 들어갑니다. 투자비가. 예. 20조 저는 네. 20조 넘습니다.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큰 삼성전자에다가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한 30조 이상 들어갈 거라고 금액.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건 확인입니다. 그래서 요런 엄청난 투자가 앞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좀 좋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하나가요. 그래서 이제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네. 좀 뭐 얘기하자면 일본이 점유하던 그거를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한국이 다 가져온 거죠, 사실은. 네. 일본에서 기술을 가져와서 뭐 뺏겨왔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네. 벤치마크 배워왔어. 했다고 하시죠? 예? 네, 벤치마크 네, 했다고 벤치마크 하시죠? 했어.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해갖고 이미 일본 회사들은 거의 없어지고 한국이 단연자 세계 1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회사가 아시겠지만 제가 만날 때만 해도 200억에 한 70억 나던 회사가 작년에 22년도에 한 1,400억 정도 났는데
앞으로 매출이 뭐 전망이지만 5천억 1조 갈 수 있고 이익도 한 2천억 3천억 갈 수 있다. 네. 새로운 이런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을 다른 회사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기술은 독보적이다. 정말 이분은 기술 하나로 살아가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익률도 개선되고 있고요. 아주 좋아지는 회사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HPSB 같은 경우도 요즘 좀 틀렸는데요. 죄송한데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텔 이런 세계적인 회사인데 걔네가 이제 저압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저압으로 했는데 얘네는 추소로 넣는데 고압으로 한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걔네는 이제 고온으로 이게 코팅이 잘 되는데 얘는 저온으로 코팅한 거죠. 네. 쿨링 시스템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가 2011년도에 개발했어요, 이거를요. 근데 2018년도까지 매출이 없어요. 엄청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 이후로 해서 작년에 이제 제조업체 중에서는 고스하게 상장사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하는 거죠. 네. 엄청난 기술을 투자하는 건데 세계적인 기술 회사와 반대로 간 거죠. 왜냐하면 수소를 넣는데 이 고압을 하면 터져서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고압을 한 거고 이거 좀 내용이 좀 틀리긴 합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텔은 저압을 한 거죠. 고온으로 해 코팅이 잘 되는데 얘는 저온으로 코팅한 거죠. 그럼 쿨링 시스템도 필요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데 유일한 독점 공고사입니다, 이 회사가. 엄청난 회사죠.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좀 뭐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도. 네. 예. HPSP는 뭐 소송 관련돼서 있었던 이슈는 혹시 뭐 너무 지나가는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잠깐 HPSP 주가가 좀 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양사의 주장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가. 예.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따라가는 회사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슈도 많고.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민감하고 해서. 네. 그 정도로만 예, 예.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업종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언젠가부터 K-뷰티 뭐 지금 만듭니다. 워낙 뭐 K-팝 얘기도 많고 K-콘텐츠 뭐 K-드라마, K-영화지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맞습니다. K-뷰티였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미용기기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 어떻게 좀 세계 1위에 이르게 됐을까 그런 측면에서 상무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셨는지도 마찬가지로 여쭤볼게요. 미용기기는 사실은 이제 네. 우리가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사실은 우리 초음파라는 초음파라는 하이프가 있고 네. 그다음에 RF라고 이제 고주파라는 두 개가 메인인데 나머지 레이저도 있긴 한데요. 네. 거기에 이제 여성분 잘 알지만 서마지 울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제가 한 8년 9년 이때 걔네가 거의 90% 100% 독점하고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한국이 이제 정말로 이 만드는 걸 잘 하거든요. K 우리 뭐 뷰티뿐만 아니고 뭐 K-팝 이런 뭐 여러 가지 K-뷰티가 일어나면서 네. 만드는 걸 잘 하는데 그런 미용기기를 잘 만드는 거죠. 네. 잘 만들어 가지고 특히 글래시스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한 개만 올인했죠. 보통 뭐 장비가 있으면 여러 분야 다 만드는데 초음파라는 하이퍼는 그 하나만 집중 개발하면서 외국 거보다 훨씬 싸면서 잘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샷에 300만 원 하던 걸 얘는 100샷에 한 550만 원 요 정도로 내린 거죠. 가격이 월등히 싸진 거죠. 외국산 대비. 네, 네. 장비 가격이 한 1억 하던 게 3천만 원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하면서 마케팅을 또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인플루언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사람들 저 인스타 이런 홍보를 되게 잘해가지고 네. 그거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잘 하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외국 것 수출도 하고 하면서 하이프 쪽에서만 세계 1위가 된 거죠. 아, 실질적으로 좀 어떤 실적이 있었느냐는 지금 화면으로 보면 또 자세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그런 면에서 이제 미용기기가 좀 아주 이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지금. 네. 그럼 지금 이제 몇 가지 1등 관련 기업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제 아까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가 정말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준 게 현재 1등인 거는 알기가 쉬우나 현재 1등이니까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1등 종목들을 그냥 사는 것도 투자 측면으로도 괜찮은 거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옳은 걸 따라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건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등 기업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뭐 1등 기업인데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1등 기업이 될 거라고 믿고 용기 있게 살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이런 투자 측면에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리노공업 같은 거 하나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지금보다 뭐 매출과 이익이 훨씬 늘어난다면 그런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은 네. 엔비디아를 지금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1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니까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네. AI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AI를 보면은 저는 이제 23년이 초기고 원년이었다면 24년은 이제 대중화의 원년이 되는 거죠 지금. 네, 네, 네. 그럼 앞으로 25년에 가면은 이게 더 확산되는 그런 시장이 간단 말이죠.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이제 뭐 우리 AI 반도체라면 이거는 갈 때까지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지금 따라잡기 힘들지만 많이 빠지면서 사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1등 기업이 저는 뭐 되게 잘 될 거라 보는 게 뭐 특정 기업을 좀 하나만 얘기해야 사례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네, 예, 네.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사례가 여기 보면 제가 그걸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워낙 큰 회사니까 제가. 네, 네. 네. 저는 이런 회사 주식은 장기 성장주라 보는 거죠. 여기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한이나 한미나 이런 400개 제약사는 합성의약품을 하는 데고요. 네. 셀트리온이나 바이오로스는 이제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 하는 회사인데 네. 13년도 290에 800 들어가는 회사가 작년에 한 1조 이익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 같은 건 영업이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네. 네, 이거는 앞으로 400개 제약사는 어려울 것 같고 이쪽은 성장주인데 저희가 이제 삼성바이오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 잘 모르는데 2위, 3위 하는 회사가 론자가 30만 톤이고요. 베링거 엥겔하임이 30만 톤, 개파로 봅니다. 개파. 네. 네. 오늘 작년 연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는 60만 톤입니다. 네. 미국 2배죠, 2배. 요 사실 자체를 잘 몰라 사람들이. 네. 제약업계도 잘 모르는데 근데 앞으로 72만 톤을 증설하고 있어요. 네. 내년 되면 18만 톤을 증설하는 거죠. 셀트는 18만 톤인데 그럼 단연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뭐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인건비라 그래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죠. 네. 왜냐하면 독일과 스위스와 경쟁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낮은 인건비고요. 직원 평균 연령이 29세예요. 삼성그룹 주변에서. 29세요. 네네.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배양 세포를 키워서 시간도 많고 네. 여유도 있고. 그러면 이 회사가 전 세계 바이오약품에 지금 단연 1등이 될 거예요. 앞으로 가면 더 격차 벌어질 거예요. 수출 비중이 한 90% 넘어요. 네. 물론 우리 시가총액도 한 3위 정도 하겠네요. 4위 정도. 4위, 3, 4위. LG에너솔루션하고 SK하이닉스 있으니까. 예, 예. 네. 그 다음이죠.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이런 주식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여줄 거다. 시장이 커지는 시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장기주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1등이어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1등이 되고 이익이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업은 뭐 지금도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길게 보면은 저희가 삼성바이오가 1년간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6개월간 안 올라갈 수도 있죠. 한 2년, 3년간 있으면 저는 2-3배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네.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거죠. 네, 네. 네. 결국은 성장주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우리 가치주나 뭐 우리 내수주 같은 경우는 빠진다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약간. 예, 예. 저는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3개 기업을 돌아보시면서 어쨌든 사실은 이런 과정이 현장에서 답이 있다라는 예, 예. 믿음 하에 신념 하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무님처럼 접근해서
그들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듣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환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메일이든 아니면 다른 경로로 IR분들을 뭐 여쭤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무님만큼 깊이 알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는 투자 전략적으로 어떤 조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제일 쉬운 방법은 네. 전문가의 조언을 잘 찾아내는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상무님을 네. 자주 모실까요? 아니, 그런데 네. 제일 쉬운 방법인데 네. 그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정보사 리서치를 좀 활용한다든지 정보 리서치는 웬만하면 접근이 되거든요. 네. 조금은 투자하면 돈을 주고 뭐 살 수도 있고 공개가 많이 되니까 네. 그 서비스를 해주니까요. 네.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고요. 리서치를 활용하면 연구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요즘 IR팀이나 이런 게 뭐 일반 전화가 다 돼 있어요. 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도 있고 본인이 공부하면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개인이 관심 분야 본인이 뭐 게임을 잘한다 그러면 게임 업체 다 잘 알거든요. 관심 분야를 축소해가지고 네. 그 분야에 1등 하는 기업만 자기가 제일 좋은 회사만 투자하는 그런 산업을 좁혀서 네. 관심 분야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구하는 분야를 좁혀야 자기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자기 관심 분야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게임이든지 뭐 미용기계, 미용기계 업황에 대해서 그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하다 보면 다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리서치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뭐 열정, 관심 분야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마지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글로벌 1등 유망 후보 기업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게 현재는 1등이 아닌데 앞으로 1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넣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요거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혹시 넣어 놓으셨을까요? 이게 54페이지 자료에 예, 공개된 예. 자료에 있는 거라서 그 뭐 우리가 이제 KCC 같은 회사도 첨단 실리콘이고요. SL 자동차 부품 회사. 네, SL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매출이 2005년 1,700 하다 작년에 한 4.8조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드램프 뭐 한 3, 4위 정도 합니다. 네. 현대차 비중이 되게 높은데 얘는 이제 현대차 비중이 상당히 낮으면서 GM이나 크라이슬러 해외 납품 많이 하는 거죠. 네. 헤드램프 회사다 보니까. 그다음 KCC도 마찬가지고 쿠쿠 같은 데는 밥솥에서 뭐 거의 세계 1등이죠 사실상 중국 빼면은. 네. 그다음에 뭐 동진세미캠 같은 거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죠. EUV 쪽에 KRF 같은 건 사실 라인 하는 그거는 1등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거 되게 좋고 실리콘들은 최근에 워낙 뭐 많이 올랐죠. 세졌죠. 예. 이제 한국 타이어도 뭐 잘하고 있고 그런 이런 회사들이 결국 시간은 걸리지만 뭐 2등이지 1등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면 예, 우리 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1등 될 것 같으면 하면 너무 좋겠네요,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